경희대 한방병원 외래교수 김남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코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그 다음에 폐 COPD 이 세 개에 관해서 호흡기 건강 강좌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챕터 1에서는요,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침치료,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여러분들이 기관지 천식, 그 다음에 폐 COPD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챕터 3에서는 코막힘, 또 이포호흡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는 사상체질, 그러니까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이제 사상체질이 있거든요. 사상체질하고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소충용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와 어린이 키성장, 또 알레르기는 그 코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기관지나 폐, 피부, 전신에 국한된 병이거든요. 그래서 전신병이기 때문에 코만 치료하지 않고 호흡기 전체를 면역을 좋아지게 하고 재발 안 되게끔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서로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알레르기 책이나 천식책, 폐 COPD 책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레르기는 너무 흔한 병이라 누구든지 집에서 다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점막이 있어요. 여기 콧구멍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 이렇게 세 층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세 층위로 나눠져 있는 거는 요 사이사이에 이제 기도가 있어서 공기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코 점액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털이 있고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특히 이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거를 코털이라든지 코 점액 물질, 콧물에 의해서 다 씻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알레르기는 주 증상이 재채기하고 콧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온 차이, 요새 같으면 이제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밖에는 30m로 많이 덥고요. 그다음 실내는 20m로 많이 차갑고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실내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이제 발적적으로 재채기 콧물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재채기 콧물이 나온 다음에 이제 코막힘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코막힘은 이 코 점막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 점막이 부어가지고 그 코 통로가 좁아져서 이제 코막힘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부종이 되고 그러니까 수독이 여기 쌓이는 거거든요. 그 알레르기라는 거는 수독이 쌓이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질환이 있는데요. 코에 생기면 비염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에 생기면 천식.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 그 다음에 위나 장에 수독이 쌓이면은 이제 위장염, 변비, 설사 이런 걸 다 알레르기에 속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시기 생각하는 게 코, 기관지, 그 다음에 피부. 코에는
이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요게 이제 3대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지 천식은 기침, 발작적인 기침, 그 다음에 가래, 숨찬 거, 쌕쌕하고 숨찬 거. 요게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아토피는 피부 가렵고, 그 다음에 많이 긁으면 진물 나오고, 진물 나온 다음에 건조해지면서 이제 각질되고, 상처가 되고, 각질, 상처가 굳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코에 생기는 재채기하고 기침은 피부 가려움, 이거는 같은 이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콧물, 가래, 진물, 이것도 같은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코 막히는 거, 또 숨 찬 거,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숨이 차죠. 그 다음에 코 막히면 이제 코 점막이 붓고 부종이 되니까 이제 코가 막히는 거고요. 피부는 이제 가려운 게 처음에 있다가 진물 나오고 각질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증상은 다 같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는 우리가 처방이 같아요. 처방은 각계 처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이제 심해지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미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코막힘이 심해지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 속에 아데노이드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19세까지 이제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 알레르기 물질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아데노이드거든요. 근데 20살이 넘어가면서 아데노이드는 점차로 퇴화가 돼요. 근데 면역이 약한 애들은 아데노이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요. 이런 학생들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한 학생인데요. 어릴 때부터 소화기에서부터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돼서 코막힘이 심해져가지고 입으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호흡을 하는 습관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상형 얼굴. 이렇게 아래 위로 길어지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상형 얼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얼굴형이 변하는데요. 안면 좌 비대칭. 보시면 이렇게 우측 길고 왼쪽 짧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얼굴형이. 그리고 입술형도 이렇게 찌그러지죠. 보시면 이렇게 얼굴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비대칭이 되는 게 아니고 입술도 이렇게 한쪽이 높고 한쪽이 얕은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다 어릴 때부터 코가 막히고 축농증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죠. 그 다음에 치아 부정교합. 이렇게 치아가 들쑥날쑥하고 치아 모양이 이렇게 부정교합이 돼서 이제 예쁘지 않게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입으로 호흡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교합. 이런 것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 그 다음에 축농증에 의한 코막힘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주걱턱. 이렇게 얼굴이 말상의 얼굴이 되면서 이렇게 아래 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래 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성들은 얼굴 그 미모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걱턱이 되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무턱, 이렇게 주걱턱, 무턱, 그 다음에 치아 부정교합 이런 게 이제 코가 안 좋아서 이제 생기는 이제 증상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크서클인데요. 이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들. 다크서클은 왜 생기냐 하면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축농증 비염이 있어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면 이 보험이 계속되면 요 코에 코 점막에 충혈이 생기거든요. 코 점막이 붓고 부종이 되고 충혈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 멜라닌 색소가 요 눈 밑에 이제 침착이 이제 되게 되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붉은색 염증성으로 이렇게 붉은색이 눈 밑에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츰 이렇게 검은 색깔로 이렇게 이게 처음에 생기고 두 번째는 약간 붉은기가 약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검어져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너무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코가 안 좋으면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어디 아프냐, 피곤하냐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애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요. 이렇게 얼굴 아토피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분들도 알레르기가 오래돼가지고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가 됐다가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됐다가 위장염이 되고, 이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여기 알레르기 마칭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알레르기는 코, 기관지, 폐, 피부, 위장, 이런 데 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보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생겼다가 또 한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남미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이렇게 도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서 생겼을 적에 우한에서 생겼을 적에는 그게 이제 처음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전체적으로 면역이 형성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면역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수그러들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없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수그러들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는 게 이제 바이러스 이제 질환인데요. 이 아토피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도 이제 사람은 같은데 부분 코에 갔다가 기관지로 갔다가 피부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알레르기 마칭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심한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접히는 부분에 요 팔꿈치, 그 다음에 요 무릎 뒤에, 그 다음에 요 목덜미, 요 귀 밑에, 그 다음에 요런 겨드랑이나 배나 등 이런 데 아토피가 제일 이제 성하게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양방 치료하고 한방 치료가 코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 어떤 치료가 더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게 더 단점이 있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날씨가 조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면 히스타민이 코에 기관지 피부에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히스타민은 우리가 알레르기를 재채기 콧물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한 사람은 이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감작, 피부에다가 알레르겐을 이제 주사바늘로 이제 넣어가지고 그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를 체크해서 어떤 물질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음식도 뭐 콩제품, 우유, 달걀, 치즈 이런 거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피부에다가 놔가지고 감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소염제 이제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렇게 물질이
약 기운이 있을 동안은 재채기 콧물이 없어지고 코막힘이 없어지는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이제 증상이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근데 한방은 체질 이제 알레르기 체질 의학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잘 쓰면은 이제 오랫동안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 기간이 짧고 장기간 이제 한약은 장기간 이제 쓸 수 있고 침도 장기간 맞을 수 있죠. 그다음에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고요. 부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안티히스타민 이제 많이 쓰면은 특히 이제 수험생 학생들은 많이 졸렸거든요. 졸렸고 학교 가서도 계속 자고 머리 무겁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한방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은 이제 다 보험비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편인데 치료비가 한약은 이제 탕약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침은 보험이 돼서 저렴하지만은 탕약 같은 건 아직 보험이 안 돼서 조금 치료비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 치료는 증상 원인 치료고요. 한방 치료는 체질 치료죠. 그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건데요. 이렇게 소청용탕, 그 다음에 녹용, 소건중탕, 이런 거, 녹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증상이나 특성을, 체질을 고려해서 약을 쓴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복합치료하는 건데요. 일렉트릭 니들이죠. 그러니까 전기치료. 요거는 이렇게 침을 합곡이라든지 양손 합곡, 그 다음에 인당혈, 또 기가 모이는 이런 혈들이 있거든요. 영양혈, 향기를 맡는 영양혈 이런 데다 침을 넣고 레이저하고 전기치료를 이렇게 자극하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트롤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치료하는 광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큐어인데, 요거는 이제 점막 부은 거, 부종, 염증, 이런 거를 가라앉히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건 허브 스티머라고 해서 소총용탕을 여기다 넣고 훈증을 해가지고 점막을 빠른 시간에 부종을 빼주고, 염증 빼주고, 또 코막힘, 콧물, 이런 걸 제거하는 거죠. 이것도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네브라이저를 해서 이렇게 그 아로마, 그러니까 피오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오일을 하는 건데요. 아로마 오일은 주로 이제 유칼립투스라든지 파인이라든지 페퍼민트 요거 세 개를 1대1대1로 섞어서 증류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브라이저로 흡입하는 건데요. 흡입하면 바로 부종 빠지고 코막힘, 콧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요게 이제 내시경, 코 점막 내시경으로 이제 찍은 건데요. 치료 전에는 이렇게 여기 하얀 건 콧물이거든요. 수독이 쌓여가지고 점막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점막이 부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많이 좁아져가지고 이제 코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방약 소총용탕을 써가지고 이 수독을 소변이나 땀으로 빼줬더니 이렇게 점막이 염증 없어지고요. 또 부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독, 콧물, 여기 없어지고 재채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비강을 넓혀주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코막힘이 자연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숨 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 점막, 염증, 부종, 콧물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병원에서 기관지에 대해서 이제 치료한 건데요. 그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축농증 요걸로 인해서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 성장 장애가 생겼고요. 키가 잘 안 크고, 그다음 학습 장애, 두뇌 발달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얼굴 변형, 얼굴형이 미워진다는 거, 요거 세 개가 키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한방약을 이렇게 증상에 맞춰서 이제 썼더니 이런 증상,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지고 이런 게 개선이, 나쁜 증상들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보면은 성장장애 11%, 주걱턱, 아데노이드형, 치아 부정교합, 다크서클 이런 게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약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에 쓰는 게 소출명탕, 그 다음에 맹문동탕, 항연해독탕, 방풍통성탕. 그런데 주로 이제 소출명탕은 수독을 빼주는 약물이고요. 알레르기에 쓰고요. 천식에는 소출명탕하고 맹문동탕, 신비탕 이렇게 쓰고, 그 아토피에는 항연해독탕, 고증익기탕,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에는 방풍통성산이나 소축명탕 이런 거를 처방을 증상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쓰게 되고요. 이렇게 한방약 쓰고 이보흡 습관을 이제 고쳐지면 이렇게 알레르기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이보흡을 하는 게 이제 코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보흡을 하지만은 감기가 자주 와서 또 가격한 운동, 코질환, 축농증이나 폴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가 막히고 코 기도가 좁아져서 이제 이보흡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게 일본에서 이제 강좌하고 논문 발표한 건데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질환, 우리 환자들 중에서 또 인터넷으로 우리 병원에 이제 Q&A 이제 물어본 환자들 모아가지고 몇 가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코질환 Q&A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비인후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뿐이고 잘 안 돼서 어떻게 치료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건데 한방약을 이렇게 쓰고 병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잘 걸리고 콧물 계속 나오고 코가 간지럽고 기침 나오고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코는 코 가려운 거는 이제 면역이 약해서 생기고 코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소청용탕이죠. 마황, 백작의 오미자 이런 거 써가지고 수독을 제거하면 이제 근치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관지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평알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알근 머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관지예요. 노말롱 에어웨이라 해서 정상적인 기관지인데, 요거는 이제 이 점액이 가래가 많이 생기고 염증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염증성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기침이 반짝저기로 나오는 거죠. 폐를 보면 이런 데가 기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천식은 기관지가 외부 자극, 그러니까 찬 공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 이런 거에 의해서 기관지로 그런 나쁜 물질들이, 위해 물질들이 들어가면 기관지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이 나오는 거죠. 기도벽이 붓고 과민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요새 이제 문제는 공해,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에어 폴루션이 공장 지대,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 또 자동차 매연가스 이런 거에서 공기가 많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천식에. 그 다음에 이제 워터 폴루션이라고 해서 물도 오염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물은 늘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 오염에 의해서 천식이 유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비닐. 그러니까 썩지 않는 비닐에 의해서 흙이, 토양이 이제 오염이 되면서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 요거 세 개가 이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원인자는 진머진디, 꽃가루, 곰팡이, 또 펫, 강아지나 고양이 털, 또 매연, 담배 연기, 이게 문제가 되고요. 악화인자는 기후변화, 온도 차이, 오염물질, 감기, 또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가 세 기관지가 있고요. 헛박가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정상적인 기관지는 이렇게 예쁘게 평화선이 동글동글해요. 근데 기관지 천식에 있는 그 기관지는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증이 있고 가래가 이렇게 끼고 기관지가 이제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고 이러다가 기관지 벽이 넓어지면서 기관지 천식뿐만 아니고 확장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많이 생기니까 가래가 많이 끓고 가래를 많이 뱉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위가. 그래서 천식의 3대 증상인데요. 기침, 발작적인 기침, 그 다음에 쌕쌕하는 그릉그릉 쌕쌕, 그 천명음, 그 다음에 이제 숨찬 증상.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고요. 50m, 100m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식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처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아토피가 됐다가 이렇게 아토피가 됐다가 그 다음에 천식, 기관지 천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 마칭이 생기고요. 3대 주요 증상이죠. 그래서 천식은 약물요법, 면역, 대증요법, 식이요법, 향기요법, 탕약이나 침이나 이런 걸로 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접하던 건데요.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기가 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1년에 계속 걸리는데 그게 걸리면 천식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감기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꼭 천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천식 체질이 있어서 천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앓고 있으면 천식이 됩니까? 거의가 천식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절기 때 집시적으로 그때 환절기 때만 천식 치료를 하면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까? 했는데 그때만 치료하면 안 되고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증상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침 치료, 향기 치료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천식이 그대로 놔두면 성인이 되면서 천식이 없어집니까? 근데 천식이 없어지는 거는 한 70%는 없어져요. 소아천식이. 그렇지만은 30에서 40%는 성인 천식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천식이 있으면 무조건 예방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끈기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폐, 심폐 기능이 천식이 있으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이 또 저하되죠. 그 다음에 부신피질, 신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폐에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위장, 콩팥, 심장 이런 데에 다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성인 천식인데 뚱뚱한 비만형의 천식이 제일 많아요. 또 당뇨형, 스트레스형 이런 데에서 이제 심폐순환이 과부하 걸리면 천식이 많이 생기고요. 60에서 70%가 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체중에서는 한 30% 정도 생깁니다.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언제부터 갑자기 호흡이 끊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비염도 있어요. 근데 치료가 되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 호흡이 힘든다는 거는 이제 천식 때문에
기관지가 기도가 많이 좁아진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스마, 영어로 아스마인데 헐떡이 되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헐떡헐떡하고 쌕쌕하고 그런 거죠. 호흡은 이렇게 호흡 곤란이 생기는 거는 폐 기점이나 COPD, 폐 섬유화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천식 때문에 생기죠. 아버님께서 천식으로 고생이 많고 잠도 못 주무시고요. 숨이 안 쉬어가지고 자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 주사를 맞으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조금 덜하다가 또 기침 때문에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운동 하다가 더 악화됐는데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지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식은 기관지가 과민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인데요. 알레르기는 주로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지만 담배 많이 피고요. 그 다음에 간접흡연. 담배에 의해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제 기관지 염증이 심해지고 이제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쌕쌕하고 이제 숨차고 기침하게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담배 안 피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폐질환인데요. 폐질환은 이제 우리가 COPD라고 해서 그 폐쇄성 폐질환. COPD라 그러면은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굉장히 그 병명이 어려운 병명인데요. 이게 COPD가 세계에서 5대 사망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COPD 천식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관지가 평활근이 좋아야 되는데 천식은 이렇게 짜부러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PD는 우리가 이제 폐라든지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늑골로 감싸져 있거든요. 간이나 위나 콩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늑골 없이 노출이 돼 있는데 심폐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늑골로 갈비뼈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비자는요 이렇게 폐렴, 그 다음에 폐섬유화증, 폐가 간경화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결핵 앓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폐기종,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식,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 그 다음에 기관지염, 염증이 생기고, 이제 가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폐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질환들을 통 털어서 COPD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인은 대표적인 원인 흡연이죠.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간접흡연. 근데 담배 안 피고 간접흡연 없는데도 여성의 20% 30%가 COPD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집안력,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천식이나 COPD 있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다든지 또 현재 결핵약을 먹는다든지 또 폐렴이 있었다든지 요새 같으면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폐렴이 생기면 이런 COPD가 나중에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담배 핀 폐거든요. 담배 핀 폐는 이렇게 딱딱해지고 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PD는 스트레스, 자율신경실조, 심폐, 과항진, 부신기능 저하에서 의해서 폐질환이 COPD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섬유화도 COPD 일종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폐포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고 이렇게 세 기관지가 있으면 여기가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세 기관지에 방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그 방 하나하나가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건데 정상적인 폐포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폐섬유화나 COPD는 다 폐포 벽이 다 이렇게
두꺼워지고 짜부러지고 망가져 가지고요. 산소도 못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노폐물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차고 기침하고 체중이 감소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여기 손가락이 파래지고 뭉툭해지고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폐섬유화증 원인은 살균제, 화학물질, 그 다음에 이제 성면, 그 다음에 류마티스, 만성염증,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유전성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 흡연 이렇게 담배 많이 핀 사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폐질환 COPD의 주요 증상은 감기하고 상관없는 가래기침이 생기는 사람들, 잠재적인 COPD 환자죠. 환자 중에서 거의 80% 이상은 증상 없이 이제 10년, 20년 진행이 되면서 COPD가 이제 발견이 되고 숨차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는 이 병인데요. 그래서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 숨이 더 차다. 등산 같은 거 할 적에 그다음에 감기와 상관없는 기침들이 많고 평소에 이제 숨차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했지만 이렇게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라 해서 만성 비염, 만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가래기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emphysema라고 해서 폐기종, 폐포가 이렇게 짜부러드는 거, 짜부러들고 없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일본 도쿄 학교에서 의사들 상대로 일본 의사들 상대로 이제 논문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노말 런이고요. 요거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근데 정상적인 폐포병은 이렇게 동그랗고 예뻐져야 되는데 이 데미지 받은 월은 이렇게 뮬코스 그러니까 가래가 이렇게 차 있고 에어웨이가 숨쉬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쌕쌕하고 숨차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 알베올라라고 해서 여기 세기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방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방이 나눠져 있는데 디스트로이드 알베올라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좁아지고 파괴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폐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이렇게 폐포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게 이제 COPD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은 이제 이렇게 소청용탕, 소곤용탕, 보진기탕, 이제 거기에다가 신의화, 목련꽃 복물이죠. 그 다음에 금은화, 이런 거를 첨가했더니 COPD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폐를 단면에 이렇게 잘랐더니 이 기관지가 나오죠. 기관지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폐가 렁이 이렇게 정상적인 렁은 폐는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 폐는 상중하로 나눠져 있고요. 좌측은 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폐가 5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폐를 만들 적에 폐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5쪽으로 분리를 해놨고요. 또 심장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멈추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심폐 정지를 막기 위해서 심장은 4군데 방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폐는 5개로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도 다른 쪽에서 다 숨쉬고 다 하게끔. 그 다음에 폐암이 있어가지고 한쪽을 완전히 오른쪽을 절개해서 완전히 없애버려도 왼쪽만 가지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COPD 폐는 이렇게 부분 산소가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흰 데가 산소 부족이 된대요. 검은 데는 공기가 산소가 많이 찬 거죠. 근데 이렇게 흰색이 많이 도는 거는 산소가 안 들어가고 폐포가 기관지가 망가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폐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점차적으로 폐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 늑막이라든지 흉막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흉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못 내려가고 옆으로 퍼진다든지 폐가 그러면은 굉장히 폐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숨 차는 게 더 심해지고 과호흡이 이제 생기게 되죠. 요건 이제 폐유혈 레이저 치료 등에다가 심폐 레이저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침 맞고 이렇게 히미오 폐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전자 전기 치료하는 거고요. 요것도 전기 치료기 요건 이제 네브라이저 이렇게 적외선 치료기 이렇게 침 맞는 거죠. 이것도 바이오트론 네브라이저하고 그래서 COPD 치료는 일단 코로 숨을 잘 쉬어야 되고요. 그다음 금연, 그다음에 기관지 폐기능 회생, 탄약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COPD인데요. 담배 피워서 이제 COPD 생겼는데 담배 끊고 이렇게 치료했더니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면역력 좋아져가지고 이것도 COPD Q&A. 아버님께서 폐질환 알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병원에 오기 이제 싫어해서 지방에 사시니까 약만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약은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서 약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제 코막힘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포 vs 코호흡해서 우리가 입으로 숨 쉬면 좋은가 코로 숨 쉬면 좋은가 요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 입으로 숨 쉬면 공기양은 굉장히 많아요. 공기양은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 두세 배 들어가는데 폐포 깊숙이까지 산소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포호흡은 이제 제일 나쁜 게 이포호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호흡. 코로 들어가면 우리가 코 점막이라든지 코토이라든지 점액 물질이 그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를 다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찬 공기도 코 부비동에서 덮여줘가지고 36도 5도를 만들어서 기관지 폐로 보내주는데 입으로 숨 쉬면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기관지 폐 기능이 떨어지고요.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제일 나쁜 호흡 방법이고요. 코로 숨을 쉬어야지 되는데 이 코막힘, 그러니까 축농증 비염 때문에 코 점막이 부어서 코로 숨을 못 쉬면 자연히 잘 적에 이포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그 다음에 얼굴형 변형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요건 이제 테이핑인데요. 이렇게 요건 도쿄의 니시하라 병원에서 만든 건데요. 니시하라 병원하고 우리 병원하고는 협력병원이라 테이핑 일본에서 만든 테이핑이에요. 요거는 입술 전용이에요. 그래서 잘 적에 입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처음에는 테이핑을 아래 위로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 숨을 못 쉬는데 입까지 막아놓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래 위로 붙여놓으면 코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입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 떨어져요. 테이핑이. 요거는 1살부터 100살까지 할 수 있는 테이핑인데 이 테이핑은 요 입술이 부르트거나 염증 생기고 빨개지고 갈라지고 요런 입술 트러블을 다 이건 막아줘요. 요 테이핑은.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자기 전에 그다음에 공부할 적에 테이핑 이렇게 하고요. 요게 이제 한두 달 해가지고 코로 잘 숨을 쉴 수 있으면 팽이로 옆뒤로 테이핑을 하면 안 떨어져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핑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찬이는 SBS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에서 PD가
우리 병원에 데려왔어요. 직접 PD가. 왜 그러냐니까 이 찬이가 너무 폭력적이고 여동생이 있는데 매일 커피 터뜨리고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PD한테 연락해서 PD가 엄마하고 데리고 왔는데 검사해보니까 축농증이 너무 심했고 알레르기 비염 심해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쉬고 쌕쌕하고 잘적에 잠을 잘 못 자고 근데 이제 테이핑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숨을 편하게 이렇게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요. 키도 지금 180m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노즈리프트라고 해서 18K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 속에다가 끼는 거예요. 잘적에. 그러면 비강이 넓어져가지고 입으로 숨 쉬는 거를 코로 숨을 쉬게끔 습관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코에다 끼고 자는 거야. 그러면 코가 아주 시원하고 코로 숨을 잘 쉬게 되고 이거는 브레스 트레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치아에다 끼는 거예요. 잘적에. 치아에다 끼면 이 치아가 아래 위로 딱 맞물려가지고 잘적에 입이 안 벌어지고 치아도 부정교합도 정상적인 교합으로 만들어주고요. 또 아데노이드 말상형 얼굴, 또 좌우 비대칭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입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사지하는 것도 있는데요. 인립스라고 해가지고 아래 위로 마사지하고 그러면은 입냄새라든지 또 아래 턱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이 구륜근 요게 이제 탄력을 줘가지고 얼굴형이 예뻐지고 처지는 거를 다 막아주고요. 또 주름살 없애주고 그런 것도 인립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입호흡하면 지하 부정교, 주걱턱, 천식, 알러지, 학교 성적 나빠지고요. 키 성장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나빠지고.正しい呼吸法についてお話しいたします。まず正しい呼吸法は鼻で、横隔膜を使って呼吸することですが、口で呼吸をするとさまざまな病気になります。口で呼吸ができるのは哺乳動物では人類だけなんです。これはどうしてこうなったかと言いますと、600万年ぐらい前に喋ることによって鼻と気管のつながりが外れて口で呼吸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ために例えば食べ物が肺に落ち込むとかいろんな障害があって大変な病気にな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す。これは人類特有の病気が口呼吸で起こ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まず鼻で呼吸するには鼻が詰まっていては呼吸できないわけでありますから、十分に鼻が通ることを確認して、どうしても通らない場合は耳鼻科で治療を受けてください。それから寝てる間に口で知らない間に息を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から、必ずブレストレーナーという大人のおしゃぶりのようなものを使って鼻呼吸にしてください。そして唇をテープで塞ぎながら真上を向いてふわふわ枕を使ってお休みにならないと正しい呼吸はできません。これは横に向いて寝ますと必ず鼻がうっ血してしまいまして鼻が詰まってしまいます。そうすると唇を塞いでますと酸素不足になってしまって頭痛、肩こり、その他非常に具合の悪い症状が起こります。ノーズリフトで鼻を高くして空気の流量を2倍にすることによって酸素不足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ます。
鼻の穴を 5% 広げますとボアゼイユの法則で酸素の流入量が2倍に増えますので、ぜひともこれをお使いください。それではこれから鼻呼吸5点セットの使い方と呼吸体操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다음에 이제 사상 체질. 요거는 이제 다 일본, 미국 이런 데서 논문 한 건데요. 패스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상 체질에 관한 거. 사상 체질로 보면은 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태음인이 제일 많아요. 태음인이 기관지 폐, 피부 약하기 때문에 보시면 태음인이 72에서 3%, 소음인이 19.2%, 소양인이 8.5% 이렇게 체질별로 약을 이제 처방을 달라서 이제 쓴다는 거죠. 소중탕 처방이 된 거죠. 오미자 이런 거, 감초, 생강 이런 거 쓴다는 거죠. 소중탕이. 소중탕은 2000년 전에 후한 말기 상한론에 나오는 건데요. 콧물, 코막힘 등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이런 거를 다 치료하는 약물. 이렇게 마왕, 계지, 오미자, 건강세심, 바나, 백자, 감초 이 하나하나가 이제 약효가 다 있는 거죠. 마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황은 주로 이제 코막힘, 콧물 이런 데 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쓰는 거는 이제 비만 환자들, 수독이 많아가지고 비만이 되는 환자들은 마황을 데려 먹어도 수독이 빠지고 체증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온다든지 소화불량, 입맛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약, 백작약이죠. 오미자. 오미자 뭐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렇게 또 바나, 수독을 빼주는 거죠. 또 세신도 수독을 빼주는 거고요. 감초는 약을 다 여러 가지 약재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이 있고 위장을 튼튼해지게 하는 작용이 있죠. 계지. 계지는 이제 요거는 시나몬, 생강. 금은화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실버 꽃, 그 다음에 골드 이렇게 두 개가 합해서 하는 건데 금방울, 은방울 꽃이거든요. 그래서 금은색 해서 금은.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효과. 그러니까 코막힘, 기관지 천식, 쌕쌕하고 숨차고 이런 걸 열어주는 효과가 금은화가 제일 많아서 금은화를 첨가를 해서 쓰고요. 면역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신미화. 요거는 이제 목련꽃 봉우리. 2월 달에 꽃 봉우리가 피면 그때 따서 절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서 먹는데요. 이거 차로 마셔도 면역이 좋아지고 코 뚫림 이런 거 다 좋아지는 거예요. 금은화 단독으로 차로 마셔도 되고 신미화도 단독으로 이제 차를 마셔도 됩니다. 소춘약 활용법.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일본 미국 한의사들을 이제 정기 교육할 적에 미국 가서 이제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의사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건 다 이제 한약 처방인데 보신기탕 이런 거는 다 전문적인 이제 한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소중용탕, 마왕 이런 게 효과, 기침, 가래 이런 거를 다 없애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지염, 비염, 그 다음에 COPD 이런 거를 다 치료하고 아토피 치료하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성장이 잘 안 되는데 알레르기가 이제 수독이 쌓여서 알레르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알레르기가 수독이 쌓이면 이런 비염, 천식, COPD, 아토피 이런 게 생기지만은 키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 성장판은 그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저녁에 11시부터 3시까지 95%가 나가거든요. 근데 10시부터 자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은 10시부터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새 컴퓨터 하느라고 뭐 보면 1시에도 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장에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약은 수독약. 수독이 쌓이면은 성장판이 있으면 이 성장판에 수독이 쌓이면은 냉해지거든요. 수분이니까. 냉해지면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 못 들어가고 따뜻해야지 키가 잘 크는데 키가 안 크게 됩니다. 이렇게. 고3 학생인데 고3 때 와가지고 약 먹고 5cm 큰 거예요. 이 학생도 정형외과에서 성장판 다쳤다 그러는데 약 1년 먹고 5cm가 컸어요. 이건 이제 우리 병원에서 쓰는 YD119 성장원. 이것도 이제 여학생인데요. 154cm 왔는데 1년 치료해가지고 한 7, 8cm 큰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 개발한 거고 성장약. 이건 다 논문에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CNN에서 나온 건데요. 보면은 이건 이제 마크 캐리하고 스코 캐리인데 나사에 있는 분인데 그 우주 여행을 한 다음에 왔는데요. 키가 처음에 180cm 정도 했었거든요. 쌍둥이니까. 근데 동생이 우주 여행 갔다 와가지고 키를 재봤더니 185cm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우주에 있을 동안에 압력이 적으니까 중력이 적고 키가 5cm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성장판이 16, 17에 다치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물론 성장판이 다쳤거든요. 근데도 키가 크는 거 보면 우리가 성장판이 다쳐도 키가 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이 케이스라 이거 보세요. 5cm 더 키가 크잖아, 동생이. 물론 이제 지구에서 생활하니까 다시 키가 정상으로 됐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